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경력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인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인에게 당연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해서 밀려났거나 오래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거나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직장에서 당연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트 1. 왜 직장에서 당연한 것은 없는가? 이유 1. 성과 중심 문화의 현실. 먼저 한국 직장 문화의 가장 큰 특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과 중심 문화인데요.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8%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고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해 직원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른 동료가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대기업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성실함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성실함은 기본이고 그 위에 성과까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 회사 전략, 팀 역학관계, 심지어 운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유 2. 직급과 역할의 함정.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직급과 역할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진하면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사관리협회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직으로 승진한 직장인의 67%가 책임은 늘었지만 권한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중간 관리자의 74%가 위아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어요. 승진은 보상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부장이 되면 부장답게 행동해야 하고 팀장이 되면 팀장다운 성과를 내야 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 중견기업의 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일 때는 내 일만 잘하면 됐는데 부장이 되고 나니 팀 전체의 성과, 부하 직원들의 성장, 상사와의 관계, 다른 부서와의 협업까지 모든 걸 다 챙겨야 하더라고요. 권한은 그대로인데 책임만 몇 배가 늘어난 기분이에요. 이유 3. 급변하는 직장 환경. 세 번째는 급변하는 직장 환경입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으로 OECD 평균인 9.7년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이직률이 27.8%라는 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 인수합병, 사업 방향 전환 등은 이제 일상이 되었거든요.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업무 방식과 역할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30%가 자동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IT 기업에서 20년간 일하신 부장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경험이 곧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유 4. 인간관계도 만들어가야 하는 것. 네 번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일했으니까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착각이에요. 직장 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국갤럽의 2023년 직장인 만족도 조사를 보면 상사와의 관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런 관계들이 회사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점이에요. 부서 이동, 조직 개편, 성과 경쟁 등으로 인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대기업 차장님의 경험담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팀에서 5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는데 승진 경쟁이 시작되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정보를 숨기고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결국 둘 다 승진에 실패했죠. 이유 5. 성장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다섯 번째는 개인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기업교육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평균 84만 원으로 미국 약 350만 원이나 독일 약 28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알아서 배워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일하면서 배우라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대리님의 말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입사할 때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선배들도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기 어려웠어요. 결국 유튜브, 온라인 강의,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야 했죠. 이런 환경에서 회사가 성장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파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몇 가지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첫째, 근로계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입니다. 월급, 휴가, 근로시간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둘째, 성실함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입니다. 비록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요. 셋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무리 성과 중심 문화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또 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파트 3. 현실 속 실천 방법 5가지.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망도 줄어들고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둘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회사가 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특히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네트워킹을 의도적으로 관리하세요. 직장 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인맥 쌓기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상생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 개의 플랜을 준비하세요. M회사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과 계획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성취나 인정에도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직장인에게 당연한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현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직장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만들어가야 할 것은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직장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